뭘 이런 걸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죠. 똑똑해져야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상식을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오랜만에 먹고 꼬리곰탕의 시원함처럼 시원하게 오늘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징크스 같은 거 있어요? 징크스? 저는 어릴 때부터 새 옷을 입고 나가면 어. 항상 사고를 쳤어요. 아, 왜 그럴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면은 새 옷 사면 기분 좋고 약간 들떠 있으니까 어허. 항상 뭐 잃어버리고 온다거나 아. 넘어져서 다치고 오거나. 그렇지. 그래서 익숙치 않아서 네. 뭐 시험 보거나 면접 때도 새 옷 입지 말라고 막 어른들이 그런 얘기도 아, 했었고. 네. 나는 이제 징크스가 뭐가 있지?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어떤 방송을 앞두고 그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로 손을 씻고 완전히 말려야지 방송이 잘 되고 뭐 그랬던 아. 징크스도 있고 아무튼 요게 스포츠 선수들이 되게 많대요. 꼭 네. 뭐 빨간색 속옷을 입어야 경기가 잘 풀린다라든지 그리고 또 뭐 특정 음식을 먹어야지 경기가 잘 풀린다. 실제로 이런 징크스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한 팬인데 손흥민 선수도 네. 딱 이제 들어가기 전에 터치라인을 오른발로 밟고 아. 그 상태로 한번 깽깽이 발을 한 다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게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으로 이제 뭔가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자기의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징크스라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징크스에 너무 집착하지 맞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완벽할 필요 없어. 하우나 너는 이미 완벽하지 않잖아. 몸이나 얼굴을 보면은 근데 어떻게 완벽해지려고 하니? 그러면 욕심이야. 자, 저희도 언제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징크스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한 주 한 주 퀴즈를 풀면서 맞아요.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서 조금 더 완벽함에 다가가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칭찬 부탁드릴게요. 퀴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이 손으로 해서 잘 되더라고. 출발! 출발!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로 글로벌 기업들의 한 해 전략을 가늠케 해주는 행사입니다. 2021년에는 모든 행사를 디지털로 진행해 또 다른 의미를 갖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CES에서 주목한 기업과 이슈들을 통해 IT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보고 관련된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갈까? 뉴욕, 라스베이거스 되게 좋은데 다? 라스베이거스로 한번 라스베이거스 오케이. 도박과 환락의 도시. CES는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IT 가전제품 박람회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관광과 도박의 도시로 불리우는 네바다주 최대의 도시인데요. 그래서 카지노 관련된 문제 와우. 드리겠습니다. 카지노는 관광객이 라스베이거스를 찾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지노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초 대중적인 사교장으로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전문적인 도박장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그렇다면 카지노의 원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 주사위. 아닙니다. 음식. 정답 음식. 시계. 사교장을 카지노라 그러지 옛날에. 그러다가 이게 도박장이 된 거고. 이 카지노를 그 원뜻에 맞춰서 문장을 하나 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제 카지노를 했다. 이게 전혀 감을 못 잡겠어서. 나는 카지노를 가지고 싶다. 어떤 가질 수 있는 어떤 영역인가 보네요. 나는 카지노를 가지고 싶다. 정답 별장. 왠지 귀족들은 그럴 것 같아서. 정답입니다. 우와. 와. 하우스네, 그러니까. 하우스. 뭐가 할까? 골라봐. 하나. 네, 저는 뉴욕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욕. 뉴욕. 오케이.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CES가 처음 시작된 곳은 라스베이거스가 아닌 뉴욕시였다고 합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유명한 계획 도시로 경제나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밀라노, 파리, 런던과 함께 패션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패션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패션. 예. 대한민국의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패션쇼에는 전문 모델이 아니어도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모델로 서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1974년 스포츠 선수로는 처음으로 앙드레 김의 패션쇼에 모델로 섰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근데 1974년 운동선수는 아예 그러게. 차범근? 정답이다. 아닙니다. 박찬숙. 남자인지 여잔지만 혹시. 앙드레 김 선생님 아드님한테 전화해도 되나요? 제 친구인데. 지금 바로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나요? 전화해볼까? 아 근데 얘랑 전화 안 해서 좀 오래됐는데. 일단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중도야. 바빠? 아니 괜찮아, 통화 가능해. 아니 내가 방송 중인데 아버님 관련된 퀴즈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제작진한테 특별히 찬스를 부탁해서 너한테 전화를 하는 거고. 74년? 그게 누구야? 그때는 우리도 태어나기도 전인데. 남자라고, 더군다나 남자면은 괜히 전화했네. 한국 사람이라는 거지.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 선수를 꼭 맞힐게. 알았어. 녹화 끝나고 전화할게. 고마워. 오케이. 응?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 맞추고 싶다. 진짜 맞추고 싶어요.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인물이라고. 정답. 조오련. 와! 맞다! 와, 나 잘했다. 맞다! 나 기억난다! 이분에게 그 앙드레 김 선생님 모델 섰던 게 엄청난 영예였다고 자기가 본인에게 그 토크쇼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사진까지 보여줬던 기억이. 조련. 와, 신기하다. 자, 라스베가스 뉴욕 갔고 좀 미래 자동차 한번 가볼게요. 미래 자동차로 오케이, 가겠습니다. 미래. 아이오닉이 네. 잘 나와가지고. 오케이. CES 2022를 통해 GM은 전기 트럭 배송 서비스인 브라이트 드롭을 선보였는데요. 트럭 안에 배송 로봇을 집어넣어 배송지에 도착하면 로봇이 운반하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 관련 문제 드리겠습니다. 택배.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 다음으로 배운 첫 번째 단어. 택배. 띵동 울리면 택배. 택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이든지 받아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물건을 배송하는 택배 기사들에게는 배송하기 불편한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김치. 정답 김치. 아닙니다. 택배 기사들이 가장 배송하기 싫어하는 물건 세 가지는 생수, 쌀, 그리고 이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김치 아니에요? 김장김치 무거워서 싫어하시던데? 정답 책. 생수랑 쌀 무겁지. 그리고 또 무거운 걸 거 아니야? 아령. 운동기구. 무거운 게 뭐가 있지? 무거운 거. 생수, 쌀. 음식인가요? 김치와 관련 있습니다. 배추. 절임 배추. 정답. 정림 배추 묵직하죠. 그냥 원래 배추보다 그치. 엄청 무겁지. 흠뻑 빨아들어가지고. 와. 김장철이 오면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이른바 절배 시즌이 왔다라고 오, 절배. 하는데요. 절임 배추는 무게가 어마어마하고 소금물이 새는 경우도 종종 있기 맞아요. 때문에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배달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방송을 빌어서 택배 기사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 택배 짱입니다, 진짜. 짱입니다, 정말로. 네. 이제 주제랑 대결이 남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주제 먼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늘 그렇듯. IT 트렌드. 강의 관련된 퀴즈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의 신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인 CES는 2021년 1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더욱 확대되면서 참여 기업들은 사람 중심의 기술 혁신으로 기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각각의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춰 비전들을 발표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이것, LG전자는 소중한 이것은 계속됩니다 라는 주제로 이것을 강조한 신기술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두 기업이 발표한 비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이것, 소중한 이것은 계속됩니다. 정답 경험.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진보, 보수. 공간. 취향. 소중한 변화. 아닙니다. 그럼 요즘 트렌드에 맞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공감, 소통. 요렇게 두 글자 맞죠?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정답 자유.
일상. 정답 일상. 아, 일상이네. 정답입니다. 아, 이걸 못 맞췄어 우리가. 아, 잘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일상 Better Normal for All 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고요. LG전자는 소중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Life is on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라고 합니다. Life is on.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을 느꼈는 게 얼마 전에 이 LG전자의 땡큐 케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AS 기사도 못 가고 우리도 가전제품에 어떤 AS 수리를 못 맡기는 상황이 되니까 가전제품 자체에서 사용 시간 대비해서 뭐가 고장났는지를 바로바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상용화시킨 지는 이미 됐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몇십 프로가 늘었대요. 오히려 코로나가 마냥 후퇴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 아무튼 코로나 진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예. 마지막 대결 진이와 후리. IT 분야에 관련된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 및 컨설팅 회사 가트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활용한 데이터를 두고 디지털 먼지라고 칭했다. 하나, 둘, 셋. X. 아이고. 정답 O입니다. 똥손입니다. 똥손. 무선 전파로 조정하는 비행기인 드론의 의미는 하늘을 날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겠지. 하나, 둘, 셋. 완전 다른 뜻일 거야, 그렇지? 정답 X입니다. 오케이. 금손. 사용자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파악해 알고리즘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 명 한 명의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초관심화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왠지 아닐 듯. 왠지 아닐 듯. 아이고. 정답 X입니다. 오케이. 뭐지? 조관심화가 아니야. 초개인화. 중앙 집중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다르게 분산된 소형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가리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한다. 너무 IT 이거는 그냥 붙이는 게 이름이잖아요, 사실. 하나, 둘, 셋. 왠지 오 같아. 맞아요. 정답 O입니다. 마지막. 시멘틱 웹은 수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분석해주는 인터넷 환경을 말한다. 하나, 둘, 셋. 아닌 듯. 정답 O입니다. 아이고. 동점이야, 동점. 오늘 문제가 되게 고급스러웠다. 네. 이건 안 보겠습니다. 저부터 공개할게요. 4월은 벚꽃의 계절. 벚꽃 접착 메모지. 이거 좋은데? 오. 보다 간편하게 씻고 담을 수 있는 이중 채반. 주부도 아니고. 나는 벚꽃. 아, 귀여워. 와. 나 좋아. 땡큐. 너무 귀여워요. 와. 아, 이거 야채 씻을 때 좋아. 양배추 같은 거. 딸기 먹어야겠다. 와, 좋아. 와.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우. Let's go.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오랜만에 이인복 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좀 편한 느낌으로다가 네. 올해 꼭 아셔야 되는 IT 이슈 중에 하나 CES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퀴즈를 통해서 좀 몇 번 접했는데 여전히 뭐 IT는 어렵긴 해요. 네네. 예. 어떤 쇼인지 혹시 아시겠네요? CES. 예. 컨슈머 일렉트릭 쇼. 발음 좋으신데요? 예. 라스베이거스에서 하고요. 네, 맞습니다. 최초로 시작됐던 곳은 뉴욕. 뉴욕. 그리고 뭐 전 세계의 어떤 전기, 전자 쪽의 IT 쪽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뭐 핵심과도 같은 그런 박람회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제 맞추신 거고요. 네. 우선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전제품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뭐가 달라지기 시작했냐면은 2011년도 이후에
태블릿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나오는 제품들 중에 덩치가 큰 게 생기기 시작해요. 제일 덩치가 클 만한 거. 정답 자동차. 자동차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어. 2016년부터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었고 우리가 알만한 완성차 제조사들이 모터쇼를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었다. 컨셉과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했었어요. 롤러블 TV 기억하시죠? 네. 막 말리는 거. 네네. 아무것도 없는데 네. 갑자기 TV가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LG에서 만들었던 그런 것들도 이런 가전쇼에서 공개가 됐었어요. 그 롤러블 TV 지금 상용화가 됐나요? 됐죠? 어. 그냥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엄청 비싸겠네요.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한 2,000만 토스가 원? 되죠. 한 1억 정도? 안 사. 안 사. 저도 안 써. 아직은 안 사.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우리는 그렇죠.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였던지 간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데 작년 행사가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작년엔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행사를 못 합니다. 이 와중에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큰 행사를 했었던 게 운 좋게도 1월 달에 있었던 CES였어요. 그때는 할만했겠네요. 그렇죠. 시기가. 그리고 딱 1년이 지나서 이제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올 디지털로 하겠다. 그래서 최초로 행사가 라이브 방송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좀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한 가지는 올 디지털의 의미. 네. 이걸 보게 되면은 올해 행사들이 어떻게 좀 갈지 그 방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전제품 박람회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로봇도 나왔고 자동차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포인트를 잡고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올 디지털의 의미를 보면 이게 3박 4일 동안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월 11일에서 14일 정도에 끝나게 됐어요. 관람 인원은 당연히 좀 줄었습니다. 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사장이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코엑스 한동 정도가 아니라 예? 거의 100배 정도 넓이. 100배요? 코엑스 100배요? 그러니까 센터가 3개가 있는데 그 센터 호텔 3개를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하나 생각해 볼게. 행사가 있으면 주최하는 측이 있고 참여하는 기업이 있고 네. 그리고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참여 기업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올해 행사를 못 하게 됐어요.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참석을 할 때 일단 비용이 세이브가 되죠. 그렇네요. 이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고 자, 참가자들 입장에서는요 비용 절감이죠. 자, 주최 측의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주최 측도 어느 정도는 비용 절감이 돼요. 행사장을 빌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이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로 돌아오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숙박이랑 관광 수익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지역 경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역 경제에서. 그렇지. 그리고 참가자 입장에서의 단점은 뭐냐? 우리가 행사장을 가는 이유는 인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유명한 부스를 사람들이 달려가거든. 저 봐야 되니까. 로봇이 나왔대요. 삼성에서 뭐가 나왔어요. 달려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거기 또 줄을 많이 서 있고 옆을 보니까 사람들이 왜 모여 있어요? 맞아요. 아, 이거 뭐지? 왜 모였지? 그런 식으로 우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회도 없어지게 됐다. 그렇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롤러블 TV 아까 얘기했었으니까요. 롤러블 TV가 우아하고서 TV에 나온 걸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야, 저게 돼? 그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뒤에서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실감나지가 않는 거죠. 영상으로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에 있는 한 업체가 네. 스카이워스라고 하는 회사였었는데 보셨죠? 이 회사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TV다 라고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LG 거를 이니셜을 지우고서 네, 로고를 지우고서 자기네 것처럼 이제 보여줘가지고 실물을 못 보니까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구나.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지금 나온 기술이야 아니면 컨셉이야? 이거를 알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게 한계점이 나왔어요. 때가 어느 때인데 참 그러니까요. 그런 공정하고 아주 규모 있는 박람회에서 결국엔 다 걸려가지고요. 사과 망신이죠, 들어갔습니다. 망신. 예. 그래서 올 디지털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새로운 묘머리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행사들이 디지털로 앞으로도 진행은 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쇼라고 하는 것들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이렇게 올 디지털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네. 우리가 살펴볼 디지털 트렌드를 봤을 땐 아까 보니까 정답 맞추셨던데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초개인화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초개인화. 네. 초개인화, 초맞춤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발표했었던 회사들을 좀 보게 되면은 역시 삼성이 제일 앞서서 초개인화를 좀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비스포크 냉장고라고 있죠. 오. 그거 대박이 났죠. 그거야말로 초개인화가 딱 이해가 가는 제품이다. 맞습니다.
냉장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결혼할 때 네. 냉장고 제일 오래 가고 튼튼한 거 맞아요. 하나 사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바꿀 일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더 바꿀 쓰죠? 만한 더 쓰- 이유를 자꾸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쁘게 만들잖아요. 음. 예쁘게 만드는데 하나 더 당신의 취향에 따라서 도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 네. 그렇죠. 도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네 개를 다 바꿔라. 맞춤형을 해주겠다. 이것도 하나의 맞춤형이 됐던 거죠. 또 한 가지 나왔던 거는 스마트 쿠킹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네. 스마트한 냉장고에 붙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거 좀 먹고 싶은데 누르면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기준으로 와우. 추천을 해주거나 혹은 재료가 부족해요. 사야죠. 주문을 그렇죠. 할수 있어요? 대박. 스마트 오더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야, 옛날에는 그냥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였는데 이제는 아예 현실화가 됐네요. 그렇죠. 저 두 번째로 집중해볼 만한 거는 그 인플루언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플루언서 분들이시잖아요. 내가 외부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것들.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분은 여성분이었었습니다. 김래아 씨. 네, 이 여성분이었었잖아요. 그 좀 더 확대해 주실 네. 수 있으세요? 미인이신데? 예쁘죠? 인스타그램 하고 있으니까 팔로잉 하시면 돼요. 와. 이분이 그러면은 사이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올라왔던 걸 보게 되면은 뭐 홍대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진. 우리 흔히 보는 거잖아요. 네. 책 읽고 있는 사진. 나 일하고 있어. 셀카. 자, 이런 것들 올렸는데 그러니까 있어빌리티예요. 이스빌리티.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올해 1월 CES에서 목소리가 생긴 겁니다. 3D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성분이 나와서 LG의 제품들을 소개했었어요. LG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노트북이 뭐가 나왔고 어떻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옛날에 아담 때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다르죠. 진짜. 저도 가끔 아담 얘기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요즘에. 이걸 소셜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키우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누군가 인플루언스 우리 회사의 대표 모델을 고용을 했는데 그분이 사고를 치게 되면은 회사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광고 다 바꿔야 되잖아요. 학교 폭력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사이버 인플루언서는 그렇게 설정값을 넣지 않는 이상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아마도 이게 올해 다른 기업들도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얘기 드릴 부분은 오프라인입니다. 코로나가 있고 나서부터 이동이 정지되다 보니까 과연 매장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나라보다 미국도 역시 타격이 심했었고 그중에 베스트바이라는 곳의 CEO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자, 베스트바이라는 곳은 국내에 있는 회사랑 비교하자면 어디랑 좀 비슷하냐면요. 가서 보고 살 수 있는 하이마트. 곳이에요. 하이마트. 하이마트. 하이마트 혹은 일렉트로마트 이런 비슷해요. 음. 네, 가전제품 전문점인데 이 회사는 원래 예전부터 망할 뻔했었어요. 제일 처음 망할 뻔했던 첫 번째 위기가 뭐 때문에 있냐면 아마존 때문에. 저희 이거 들었습니다. 저희 이거 강의 때 들었어요. 그래? 베스트바이가 예전에 매장이었는데 이제 처음이었는데. 체험관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맞아요. 리테일 샵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이 못하는 경험을 주자. 온라인에서 우리가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터닝하면서 베스트바이는 한 번의 위기를 넘겼고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두 번째 위기를 넘겼는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대표가 본인들의 매출 자체가 작년 3분기에 온라인 매출이 175%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매출 중에 40%가 오프라인 매장 픽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픽업.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상황이 다르긴 하죠. 미국은 일단 점포들이 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고 네.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매장에 가기 전에 미리 스마트폰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해 놓고 나서 그리고 딱 도착하게 되면은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놓고 나서 다시 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있는 구역을 남겨놓는 겁니다. 내가 C-1에 주차했어. 남기면 직원이 나와가지고 트렁크에 실어주고 빠이빠이하고 집에 가고 끝. 이거를 픽업 서비스로 만들었고 주차장 픽업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베스트바이뿐만 아니라 월마트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새로운 점포를 만들 때 이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연결되는 게 우리 비대면 시대에 무인 매장들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몇 년 전에 아마존에서 아마존 고라고 하는 거 만들었었잖아요. 네. 네. 찍고 들어가서 물건 집어서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혁신적인 점포를 만들었고 이제 그걸 우리나라가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의 더현대 네. 새로 생겼죠. 생긴. 네. 그리고 농협 유통에서는 한호마트 신촌에 있는 진짜로요? 하나로마트에도 비슷한 센터가 생겼어요. 매장들은 무조건 디지털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제가 네 번째 얘기를 드리면은 ESG가 강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ESG? ESG. MSG는 이제 그거. 자, ESG란 말은 친환경적이고 이 회사가 윤리적이고 사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지배 구조가 탄탄하거나 건전한 회사에 우린 투자를 하자.
한 회사를 볼 때 평가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 ESR은 지금 필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필수가 되느냐? 회사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소비자? 경영자분들이. 주주죠. 소비자들은 그렇게 안 무서워하잖아요, 아쉽게도. 대주주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전 세계로 유명한 회사 중에 블랙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매년 본인들이 투자했던 회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올해에 대한 방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뭐를 얘기하기 시작했냐면은 예. ESG. 이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겠다. 한마디로 너네 회사가 지금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올해 어떻게 줄일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답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투자금을 빼겠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주가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소비자들에 대해서 생각들.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생수병이 바뀌었죠. 생수통이 색깔을 뺐고 포장지를 떼서 버리기 쉽게 뜯기 좋게 만들었죠. 네. 이것도 ESG예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면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나을 것 같아? 선택 기준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얘기 드릴게요. 로봇 빼놓을 수가 없겠죠. 로봇. 전자제품 하게 되면은 그 끝판왕은 로봇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로봇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반려 로봇, 두 번째는 홈 로봇이에요. 반려 로봇과 홈 로봇의 차이가 뭐냐? 네. 반려 로봇은 내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강아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힐링. 예. 강아지는 집에서 일을 하지 않죠. 네.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네. 걔를 보면 좋으니까. 무전 취직해요. 네, 반려 로봇도 똑같아요. 예. 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홈 로봇은 걔는 일을 해요. 이 두 개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이번에 CES에서 좀 보실 만한 포인트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렸었던 개인에 대한 것들. 근데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건 맞는데 점점 개인이 집으로다가 확장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실적이라는 거. 과거에는 꿈과 희망을 얘기했었으면은 지금 자동차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당장 써먹을 수 있고 바로 구매할 수 있고 1, 2년 안에 볼 수 있는 걸로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세 번째는 디지털 컨택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베스트바이의 사례 같은 것들. 앱을 바꿔내는 것들.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네 번째 포인트가 ESG. 착한 기업을 넘어서야 되는 것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사이버 인플루언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상세계에 대한 준비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5가지의 포인트로 올해 CES를 보시면서 내년에 네. 또 어떻게 될까 보시는 재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실 저도 이런 박람회를 뭐 촬영 때문에 뭐 종종 가보지만 갈 때마다 그냥 막 이거 놀라는 정도에 그쳤는데 그거 이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유망 산업이 눈에 보인다는 거 행복해요. 저는 내년에 CES를 네. 외국 출국해서 한번 보는 거를 진짜 가보고 싶다. 네, 가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들은 참 재밌네요. 그리고 새로운 상상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고.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를 라스베가스에 다녀오게 해주신 우리 네. 이인복 대표님께 오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기들도 CES 오늘 재밌게 함께 즐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도 더 재밌는 퀴즈와 더 재밌는 강의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